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시작으로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에 이르기까지 설 연휴를 전후해 박근혜 세력의 준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박근혜 씨는 탄핵 심판을 늦추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촛불이, 우리의 이 광장이 더 소중한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박근혜 세력의 반격에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오늘 집회 시작해볼까 합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외치면 여러분이 힘찬 함성 보내주십시오. 그러실 수 있으시죠? 네. 2월에는 탄핵하라! 14차 범국민 행동의 날 시작하겠습니다! 광장의 요구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2월에는 탄핵하라! 2월에는 탄핵하라! 황교안은 사퇴하라! 황교안은 사퇴하라! 공범자를 구속하라! 공범자를 구속하라! 네, 집회를 시작하기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섹스업드 깃발은 누구 거야? 먼저 내일이 안산 저희 상록을 촛불을 시작한 지 안산 100일입니다. 상록을 그래서 깃발 따져주십시오. 100일 센스 없이 준비했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저기 세종대왕상 옆에 상황실 부스에서 떡을 나눠드리니까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두 번째는 부탁 말씀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늘 집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마지막 부탁 말씀입니다. 우리의 광장은 성별, 나이, 국적,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평등이 흘러 넘치는 자리로 만들어주십시오. 그러실 수 있으시죠? 위원장이 누구야? 예, 감사합니다. 안산상록을 깃발 치워주세요.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공연인데요. 참여연대 회원 노래 모임 참 좋다 여러분들이 나오실 겁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네, 아이 별 말씀이요. 셀카 버전에서 망치. 한 번 더. 망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야? 처음 본 노래다. 참여연대 노래패? 저런 게 있어? 하트가 너무 재밌겠잖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참여연대 회원 노래 모임 참좋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 무대 앞쪽에 사람이 저렇게 많구나.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스크린 뒤에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대 저 앞쪽, 저기 세종대왕 뒤쪽 상황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예, 여기는 지금 세종대왕 앞쪽입니다. 예, 세종대왕의 등쪽, 예, 이쪽으로 많은 분들이 와 계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저 앞에 빈곳에 사람이 앉으면 좋은데 안 앉고 있네요. 예. 자, 저희 두 번째 곡 여러분들 아시는 노래니까요. 산호라면 부르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로 오겠지. 그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란 길 전망은 예한 비쳤는데 쨍쨍하게 구지 말고 다시는 좁혀라. 내일 내가 뜬다. 내일 내가 뜬다. 비가 새는 한자지를 새우 잡으란대도 아싸! 고운이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보석보석 속삭이는 방에 있는 나 한숨만 쉬지 말고 가슴을 잡혀라. 내일 내가 뜬다. 내일 내가 뜬다. 내일 내가 뜬다. 내일 내가 뜬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마 무대 저 앞쪽 세종대왕 뒤쪽에 예, 경복궁 앞에 많은 깃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너머에.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모니터, 예, 첫 번째 모니터가 아니라 두 번째 모니터 쪽에 와 있고요. 네, 지금 이미 이제 아까 세월호 유가족분들이랑 앞쪽으로 많이 이동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모니터에는 그 더민주 각 깃발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발언을 듣고자 합니다. 태주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 몇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되면 언론과 정치인들은 설 민심이 어떤지 관심이 높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새누리당 간판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진정한 설 민심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언은 청소년입니다. 조 의원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서 있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들 이쪽으로 좀 앉을까요? 저는 서울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조우현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님들 좀 앉읍시다. 저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놓으신 인터넷 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너무 허언으로 가득 차 있어서 진짜 잘 보지 못했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시다면 진짜 KBS나 SBS 같은 정규 방송사로 나오셔서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인터넷 방송사로 나오신다는 것은 저는 무슨 숨기고 있다는 게 많은 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검이 청와대를 수사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걸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잠시만요.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거절을 하셨는데요. 황교안도 박근혜와 같은 똑같은 부역자 같습니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너무 권위의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생각이 없는 거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너무 권위의식이 많은 사람이라 의존도 너무 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 행세를 하고 다니고 최근에는 논산훈련소에서 영하 13도에 떠는 그 밖에서 훈련소생들과 그 부모님들을 추위에 떨게 하셨답니다. 보안상을 이유로요. 뿐만 아닙니다. 2월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대통령 권한 대행 때문에 불출석하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어이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통령도 아닌데 국무총리의 책임을 지고 나오셔야지 대통령인 척하고 안 나오는 겁니다. 더 있습니다.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 죄송하다니까 좀 빨리 그래. 최근에는 대선 출마까지 생각하고 있다 합니다. 만약에 대선 출마를 한다면 국무총리 사표서는 대통령이 수리하는데 이 대통령이 지금 권한 대행이신 황교안께서 수락하는 것이 됩니다. 내 사표를 자기가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또한 만약에 국무총리직을 사퇴하게 되면 유기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 권한 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 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하는 건데 이건 블랙 코미디 아닙니까?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주변. 황교안 총리님, 좋은 말 하실 때 그냥 총리 일만 하시고 대통령 꿈도 꾸지 마시고 후보에 나오지 마시고 그냥 본인 일만 충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우리 이건 두 번째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심이 황교안 총리도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죄송 감사합니다. 네. 고맙다. 빨리 끝내세요. 자. 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떨려서 말씀을 다 못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치마는 먹고 나가야지. 여러분, 박근혜 씨 인터뷰 다 보셨습니까? 죄송해요. 모든 것이 루머고 음모라고 합니다. 비호 세력의 집회를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가슴도 미어져. 박근혜 씨 때문에 온 국민의 가슴에는 분노가 산처럼 쌓이고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2월에는 탄핵하라! 2월에는 탄핵하라! 2월에는 탄핵하라! 2월에는 탄핵하라! 황교안은 사퇴하라! 황교안은 사퇴하라! 황교안은 사퇴하라! 황교안은 사퇴하라! 네, 감사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도시가스 덤침을 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여성 노동자인데요. 이분들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빈번한 성희롱에 고통받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금 파업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장혜경님, 이선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이선희 장혜경입니다. 저희는 도시가스 사용량을 검침하고 고지서를 송달하는 노동자입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집안의 가스 안전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담당하는 가구 수가 3,300가구 정도인데 검침과 고지서 송달을 위해 적어도 2번씩 돌아야 합니다. 한 달에. 어떻게 같이 가야 되는데 방향이 달라지고 있어.
자, 노란 따박 뒤로 보내주세요. 노란 해서 하루 50여 가구를 하지만 요즘엔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증가로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른 아침, 밤 늦은 시간,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합니다. 여름에 찌는 폭염 속에서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시린 손끝을 비벼가며 위험한 곳에 달린 계단길을 확인합니다. 걸어다니는 시간이 많은 업무 특성상 미끄러지거나 다리를 다치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일해도 회사에서는 고생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커녕 네 업무는 알아서 처리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깁스를 한 채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소금바람으로 저희 앞에 문을 여는 남성분들입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최저임금 겨우 넘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박봉도 억울한데 똑같은 직원인데도 내근 직원은 10대로 12만원을 주고 외근하는 정치원들은 절반인 6만원만 주는 차별 대우에 더 화가 났습니다. 남들은 밥 한 끼 먹을 때 저희는 절반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차별 대우 하지 말고 저희도 신대 똑같이 지급해달라는 거, 일하다 다치면 잘 치료받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결국 저희 정치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2월 1일부터 파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설날에 저희 집에서도 박근혜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면 좋겠냐는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 한 누가 대통령이 돼도 뭐 그리 달라질까 싶습니다. 박근혜 퇴진이라는 구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박근혜만 퇴진하면 된다가 아니라 퇴진 이유는 다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이후 세상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이길 바랍니다. 일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난주가 설날이었으니 다음 주 촛불 집회 날은 정월 대보름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저희나 편집지만 저는 오히려 술을 한 잔 권해야겠습니다. 비발기술 마시고 이 많은 시민들 목소리를 좀 똑바로 알아들으라고 말입니다. 특히 저희 사장님과 이재용 기각한 사법부 그리고 슬슬 오판이 걱정되는 헌법재판소에도 꼭 술 한 잔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놀이도 해야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풍속인 지불놀이도 좋지만 지금은 촛불놀이가 제격일 것 같습니다. 벌써!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 100만, 200만이 모여 아예 촛불의 들판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을 모아 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으로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퇴진, 이재용 구속의 마음과 함께 지금 파업을 하며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고 있는 저희 도시가스 검침 노동자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해주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임금과 성의로 없는 직장엔 수많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새 소망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생활임금 보장하라! 생활임금 보장하라! 이분들의 파업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 보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씨의 대리인단은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하고 전원 사퇴서를 흘리는 등 탄핵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조속히 탄핵할 수 있도록 우리 촛불 민심을 똑똑히 전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몇 분 시민을 모시고 헌재에 당부하는 이야기를 들을까 합니다. 다음 나오실 분은 이곳 강화문 광장에서 헌재 엽서 보내기 캠페인을 해오신 분입니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이윤호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이민호라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북청농단 사태가 16년을 넘어 17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탄핵 여부는 국회를 넘어 헌법재판소만 남겨두었고 특검은 사례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광장에 나와 바로 세웠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원자력 발전소, 가습기 살균제, 석탄화력 발전소, 대기업 부재 구이존, 사대강 사업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박근혜 정부 때 발생하였고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을 뒤에 국정농단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탄핵 조기 인용을 촉구하는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를 12월 17일부터 진행하였고 광화문 광장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국민들에게 엽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6,118장의 엽서를 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였습니다. 엽서를 전한 1월 5일은 2차 탄핵 심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박근혜와 국정농단 공범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현재 2월 3일 있었던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그런 시간 끌기만 하고 있는 대리인단의 모습을 보면 국정농단 세력들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탄핵 사유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헌재는 당장 탄핵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봐왔던 6,118장의 엽서에는 탄핵을 촉구하는 주권자의 호소와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내용을 모두 다 소개하고 싶지만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학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며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랬고 미래가 있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날씨가 추워지고 있지만 지지 않고 정의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부끄럽지 않은 나라 되기 위해서는 할 일과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저기 앉아있는 누구 범죄자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는 현재도 주말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껏 추워진 기온이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광장을 찾고 있고 고생한다는 말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마음만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엽서가 광장을 찾는 모든 국민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없겠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탄핵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날 촛불 집회가 10회차를 넘어 14회차가 되었고 17년 새해를 우리는 광장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1,000만 이상의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 함께 했습니다. 이제 2월은 탄핵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발언하실 분은 자유발언을 신청한 한 노동자입니다.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누구보다 가까이서 법원 판결을 지켜봐 오셨을 텐데요.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 노동자 양윤성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무대 저는 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입니다. 여기 지금 무대 뒤쪽 그리고 엄청 많이 모이고 있어요. 박근혜한테 네. 불법단체로 탄압당하고 있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진작에 쫓겨나야 했을 박근혜가 아직도 청와대에 앉아서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언론과 검찰을 정리하겠다고도 합니다.
박사모들은 태극기 집회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무더기로 증인 신청을 하거나 전원 사퇴서를 흘리면서 지연 작전을 펼쳐했습니다. 헌재 소장 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4일 임기 만료로 사퇴하면 재판관이 7명이 남아서 탄핵 기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작들을 통해 박근혜는 일말에 탄핵 기각 가능성을 잡으려 하고 탄핵되더라도 이에 불복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증스러운 정권은 하루빨리 끝장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고 압박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한가한 얘기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거대한 박근혜 퇴진운동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알량한 법치주의로 최순실을 수사하고 박근혜를 탄핵하고 했겠습니까? 법꾸라지 김기춘, 절판 조윤선을 구속했겠습니까? 지금까지 1천만 명이 넘는 우리 촛불 시민들이 퇴진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이 부패한 박근혜 정권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된 것도 이 거대한 박근혜 퇴진운동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재 이 탄핵 결정도 촛불운동의 커다란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헌법재판 자체가 정치적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에 더 많이 모여서 더 촛불을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와 황교안 정권 퇴진,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노동자 취업자는 각종 정책을 폐기시키는 것, 그리고 이재용을 구속하고 재벌들을 처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1천만 명이 넘는 우리 촛불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현실에서 관철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2월에는 탄핵하라! 탄핵하라!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2월에는 탄핵하라! 2월에는 탄핵하라! 2월에는 탄핵하라! 헌재는 응답하라! 헌재는 응답하라! 헌재는 응답하라! 헌재는 응답하라! 다음 순서는 공연입니다. 지금 나오실 분은 출장 작곡가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철거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바로 그 자리에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 때문에 얻은 별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노래 들려주실 가수 김동사님을 큰 박수로 맞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사람 아니야? 큰일 났네. 라인 쪽에 앉았다. 내가 라인 쪽에 앉았다. 그쪽 앉으시면 마시고요. 한명 앞에 자리가 비어있어요. 앞쪽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네네. 앞쪽에 자리 있으면 앉으세요. 가리지 좀 말아주세요, 어르신.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보이며 오늘 촛불 치면 진짜 많아요. 진짜 4번으로 끝내자. 여기 동의하시는 분. 세 번째 모니터링은 모르겠고요. 지금 하여튼 두 번째 많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점심 안 드셨죠? 배고플면 바람이 다 빠져들어요. 눈이 많이 내일 눈이 나니까 많이 오려나 봐. 빈자리가 좀 있었는데 다 차고 있어요. 감독이 좀 이상해지면 바로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출장 작곡가 김동산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다지 대중적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화의 이야기를 찾아다니면서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그 노래를 연주해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든 노래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또 새로운 정권을 또 이렇게 탄생시키려고 모였지만은 사실은 이 문제 말고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정의롭지 못한 폭력과 또 불행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아현동에 있는 30년 넘게 포차를 하면서 거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 어머님들을 만나서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아연포차 30년사라는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연포차 30년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IMF 속상한 일들을 겪은 많은 사람들 끊이지 않았다. 2006년부터 달동네에는 사람들이 다 물러났다. 조합장 행정에 8년 동안 그렇게 달동네는 없어져 갔다. 20만 박사들가 더 많았는데 지금 이 세상이 똑같아. 오천장 당신도 그 시절 알지 않느냐.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오천장 당신도 그 시절 알지 않느냐.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감사합니다. 출장 작곡가 김동산 씨의 노래를 듣고 계십니다. 잘한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지금 아연포차는 쫓겨나서 동독에 있는 국민시 별장에 조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퇴근길에 동독에 별장에 가셔서 아연포차 응원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3년 전에 출장 작곡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제가 수원에서 왔는데요. 수원 지동에, 지동, 노인회관에 어르신이, 말씀해주신 노래로 저희가 만든 출장 작곡을 마지막으로, 불러보겠습니다. 그분이 그때 90세셨는데요. 그 어르신이 지금은 93세가 되셨네요. 손님이시겠습니다. 90세 무명노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쓸데없이 채팅창에서 떠드니까 다 올려버려. 니네 나가, 일배들. 요것들 나가, 빨리. 니네 데이트도 안 하니? 촛불 집회 안 나왔으면? 썩어놈들아. 쓸데없이 그냥 떠들자 버렸어. 내가 세상을 본 지에 얼마 안 됐어. 한 90년밖에 되지 않았어. 하지만 집행을 지내는 나이에 한 말씀드리라. 우리 순간에 사랑 노래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웃 간에 사랑 노래를 불러야 하지 않겠소. 일제에 태어나 전쟁을 겪은 90만 명 중 10만 명만이 남았소. 배우고를 떠나서 국민성이 좋아지려면 자유당 때부터 내려온 그 지긋지긋한 삶을 이제는 그만두시고 국회도 해산하시고 국민만을 위해 사시오. 젊은 그대여 아름다운 나여 이 세상의 주인공이여. 내가 집행이 짙은 질투 닮았지만 멋진 색도 밟을 수 있다고. 우리는 후회하지 말고 지난 세대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감사합니다. 즐기면서 사시오. 그동안 말했던 것처럼 바로 즐기면서 사시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축제하는 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와, 잘한다. 네, 한 가지 안내 말씀이 있는데요. 영어로 태아에서 영어를 잘하는 다른 분이 해주실 겁니다. 해주시죠. Listen carefully, Mr. Inori, Mr. Inori from Japan. Please come to King Sejong Stage immediately. The friends are waiting for you. Mr. Inori from Japan. Please come to King Sejong Stage right now, please. 그 JFN에서 네, 우리 오신 이노리 씨. 촛불이 국제적입니다. 도시 여러분. 세종대왕도 앞으로 오세요. 네, 뭐 이런 뜻이죠. 세계 네. 조선일보는 이곳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천막을 걷어들이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오늘 많이들 오셨어요. 아마도 이들은 우리가 박근혜만 탄핵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적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세월호 JFN에서 온 이노리가 사라진 거야. 지금 이노리들 그렇지 빨리 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박근혜 정부는 포기했다. 아니 9월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바다에 몸을 던진 영웅이 있습니다. 다음
누구나입니다. 황경준님께 힘찬 박수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월호 아시죠? 소집에 참여했던 민간자수자 홍명주입니다. 오늘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월호는 차가운 바닷속에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왜 300~400여만 많은 국민들이 그토록 어이없이 희생되었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과 권력자들은 탄핵이라는 국민의 심판 앞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단 한 가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사들은 2014년 4월 16일 수많은 국민들처럼 세월호 침몰 소식으로 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3,000원만 드린다는 거 5만원짜리 돌려주세요. 그것이 양심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민간 사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감수했습니다. 우리는 하던 일을 모두 모시고 세월호에 갇혀있는 희생자들을 가족으로 모셔왔습니다. 2,000원만 드리면 돼요? 네. 하지만 이것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 잠수사들은 생업을 중단하고 지원했습니다. 처음 세월호 안에서 희생자들을 만났던 그날에 우리는 절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고 무섭고 두려워서 마지막까지 벌거든 지면서도 희생자들은 함께 살기 위해 서로를 무릎 앞에 있었습니다. 그 희생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았기에 우리는 분노했고 제가 있는 곳은 우리 자신들의 아니보다는 철로로 빨리 세종문화회관하고 KT 사이에 중간에 앉아 있어요. 네. 이 횡단보도에 보면 신호등 있죠. 신호등 밑에 딱 서가지고 KT를 바라보세요. 세종문화회관 쪽에서 이제 일단 횡단보도를 건너와. 그 다음에 신호등을 딱 등지고 KT를 딱 보면 카메라가 보일 거예요. 돌아가신 희생자를 보시고 무엇보다 살아있던 그때 우리가 그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모자 쓰고 KT하고 세종문화회관 옆에 있으니까 찾아오세요. 우리는 어른이고 국민이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을 구조할 책임을 가진 정부는 죄책감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어서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고 오늘 집회 참석자 많아요. 네, 많이 왔어요. 네, 지난번보다 많이 왔어요. 가져가세요. 따뜻한 거. 아이고, 따뜻한 거 가져가세요. 택감. 옆에 같이 있어요. 네. 하지만 실제 그곳에서 보이는 정부의 수색구조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상황이지만 우리 자부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석하게도 2명 잠수사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정부와 경찰은 수색 구조 책임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와 문제를 우리 민간 잠수사들에게 집어씌웠습니다. 한마디로 수색 구조의 책임은 정부와 해경이 있는 게 아니라 민간 잠수사들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경찰은 민간 잠수사를 과실치사로 기소했고 법정에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민간 잠수사들은 죄송합니다. 고 김가람 잠수사와 우리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생전 투쟁 같은 걸 모르고 살았던 민간 잠수사들이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결국 1심에서 법원은 무죄를 판결을 했고 그런데도 정부는 항고를 토했습니다. 결국 항고심도 무죄 판결되었습니다.
박근혜 이쯤에서 지지자 정부는 집회라고 자신들의 해야지 왜 태극기 집회라고 책임을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달 말 수색 구조의 책임은 정부에 있고 민간 잠수대는 무죄라고 최종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검찰은 수색 구조의 책임자들을 수사하지도 않고 기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분명히 파집회나 안타까운 친박 죽음을 집회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태극기 수사도 집회라고 부르는 기소도 거죠, 하지 역시. 않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대체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승진했습니다. 재벌들한테 돈 받고 재벌들한테 돈 받고 관제대모한 참혹한 세월한 태극기 참사 집회라고 현장에서 돌아온 우리들은 신체적 부상과 심리적 타격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생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오고 지난해 우리 곁을 떠난 고 김관웅 전사의 죽음뿐만 아니라 일상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잠수사들의 고통을 솔직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014년 여름 우리 민간 잠수사들은 해군과 함께 모두 292부의 희생자를 수습하고 현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모차 끌고 나오면 15만 원 그리고 준다고. 회계에 의해 쫓겨나 수색 구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까지도 우리는 끝내 304명의 모두를 수습하지 못한 자책에 괴롭습니다. 그 누구보다 미수습자 가족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하루빨리 배가 인양되어 9 미수습자분들이 모두 가족으로 돌아오신다면 우리 죄책감은 조금은 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통 나날 속에 있는 희생자 가족과 미수습자 가족 그리고 고인이 된 민간 잠수사들의 유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재벌들한테 예, 힘찬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한 가지 공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해치 광장이 막혀서 들어오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곳에 계신 시민 여러분은 양 옆으로 자리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전쟁과 미치기로 불리는 미국 신임 국방장관 매티스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자가 와서 가장 강조한 것은 사드를 계획대로 배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에 맞서 우리 모두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싸우고 계십니다.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반대 성주투쟁위원회 이재동 부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촛불 국민 여러분 격하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지려고 여기 나와 계시죠? 네. 저도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성주는 207일째, 김천은 168일째 하루도 쉬지 않고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슬리퍼 신고 시작해서 요새는 보온 잘 되는 따뜻한 운동화 신고 매일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사드는 말입니다. 사드는 우리의 생명과 평화를
모조리 빼앗아갈 그런 아주 나쁜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드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주연은 미국 놈들입니다. 조연은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입니다. 이 부역자들을 처단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이 땅의 국민들의 생명과 평화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 챙겨가는 그 미국을 대해서 우리는 반대해야 합니다. 사드는 말입니다. 이 땅의 경제를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로 인해서 이 땅의 경제는 우리 서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살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사드는 말입니다. 이 땅에 전쟁의 먹구름을 갖고 올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생명과 평화, 사드 때문에 전쟁의 위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느 날 한순간에 우리 국민 모두가 잿더미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드는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대권주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권주자들 중에서 말 바꾸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드를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사드를 반대하지 않는 국민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통령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오신 촛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우리 5천만 전 국민 여러분 사드 반대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의 평화를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소송리 주민들과 할매들과 함께 성주 군민들과 김천 군민들과 우리 원불교 교도들과 함께 온몸으로 사드를 막아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하겠습니다. 사드는 우리의 생명과 평화, 행복 모두를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해서 반드시 사드를 이 땅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예, 저 앞쪽에 미 대사관이 있습니다. 사드 배치의 주역이고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무시하는 그 대사관이 저기 있습니다.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말로만 우방이냐 사드 배치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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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감사합니다. 오늘 성주 김천의 주민분들이 네대 버스를 타고 이곳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이제 1부 집회의 마지막 발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분입니다. 특검에 나가면서 폐악질을 하던 최순실에게 연병원님 국민 사이다 발언자 어머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연병원에 한번 외쳐봅시다. 연병원! 연병원에! 전염병이다! 전염병이다! 특검에 올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처음보다 많이 떨립니다. 제가요, 평소 화가 날 때마다 연병원에서 잘해요. 전라도에서 잘해요. 근데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최순실이 들어올 때 너무 떠들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정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게 아줌마 힘이죠. 여러분, 제 속을 후련하게 해주셨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60이 넘어서 지금 현재 청소를 하고 있지만요, 하나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없습니다. 나라의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내 자식과 손자들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열심히 살고 있다는 우리 국민들 마음 분노가 들끓을 것 같아서 저도 저도 여기까지 한번 나와봤습니다. 청소부 일하는데 월급은 많지도 않아요. 벽백 남기 받는데 그래도 세금은 꼬박꼬박 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 놓고도 대륙 부서지고 뻔뻔하게 얼굴 딱 들고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 보니 화가 치밀고 너무너무 못 견딜 정도가 돼서 한마디 퍼붓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뻐해 주실지 정말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짱이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머리를 숙여서 할 텐데 죄 지은 사람들은 다 이게 지금 현실적이라는 특검 건물에서 청소하면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부유해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그리하여 우리 자식들이 더 잘 살고 우리 손주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은 세금이나만 내며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세금이요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한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리 고생해야 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한 건 난데 우리 국민인데 민주주의를 잊으며 모습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나도 모르게 연병하네 연병하네 연병하네. 특검 검사님들 밤낮으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은 모르지만 청와대 압수수색 난간에 부딪혀 많은 걸 잃고 난간에 부딪히는 우리 특검께 한마디 모두들 외쳐주세요. 힘내시라고. 힘내십시다. 특검 힘내주세요. 국민의 영혼입니다. 국민의 영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수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잘 사는 행복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검 검사님들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여러분들 속 시원해 사이다처럼 뻥 뚫리도록 한마디 하겠습니다. 연병하네 연병하네 연병하네. 파이팅! 박근혜 연병하네. 네, 용기 내서 이곳까지 오신 어머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십시오. 내일이요 해질 촛불을 시작한 지 꼭 100일입니다. 지난 100일간 우리 촛불을
박근혜 씨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이제 그는 탄핵 심판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나는 태도 떨어뜨린 자는 김기춘을 구속시킨 것도 바로 우리 촛불의 힘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 우리 촛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킨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요구가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는 아직 청와대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2인자 황교안은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책들과 공범자들도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들은 반격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결코 촛불을 내려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은 계속 촛불로 타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국의 촛불 시민들에게 호소드립니다. 2월 비상한 각오로 이곳으로 모여주십시오. 박근혜를 2월 중 반드시 탄핵시키겠다는 각오로 거리로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2월 25일 다시 한번 이곳을 거대한 촛불의 바다로 만들어주십시오.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함께 외치겠습니다. 될 때까지 모인다. 될 때까지 모인다. 거리로 나온다. 거리로 나온다. 촛불이 승리한다. 촛불이 승리한다. 우리가 승리한다. 우리가 승리한다. 함성 질러주십시오. 네, 이것으로 1부 집회를 마치고 바로 2부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데요.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집회는 공연으로 열겠습니다. 가수 유금신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촛불이 제 눈에는 너무나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따뜻한 사랑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아니,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눈보라처럼 그대 당신은 내 사랑 거친 손가락 못생긴 얼굴 당신은 나의 첫사랑 두제 속에 우린 만났죠. 야윈 얼굴 서로 보고 우리 세상 만들 때까지 우리 변치 말고 두대가 자고 그대가 내 어깨에
60년의 인생을 살고 50년, 70년, 40년의 인생을 무던히 살아온 그 손으로 들고 있는 촛불입니다. 그 촛불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우리는 네 맞습니다. 속상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그건 가슴에 묻고 여기 광화문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박근혜 퇴진 그날까지 우리는 이 촛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힘내시라고 그래 가는 거야 부르겠습니다. 실이니까 방석이었잖아. 지금 여기 세종문화회관에 특별 화장실이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오세요. 박원순 시장님이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서 훌륭하게 화장실을 구비해 주셨다는 거.
네, 유금씨님과 연주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힘주셨는데 잘 지내셨나요? 서울에도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많이 만나셨고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해주시고 만났으니까 우리 인사도 나누고 손도 잡고 어깨도 토닥토닥 한번 해줄까요? 네, 그러면 인사 좀 나눠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제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갔죠. 1번 피의자 박근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와대에서 박근혜를 끌어내릴 시간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입춘, 절기의 첫 번째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힘찬 구호로 오늘의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구호는 힘차게 한 번씩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2월에는 탄핵하라! 2월에는 탄핵하라! 또한 우리는 특권이 없는 성역 없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제발도 공범이다! 제발도 공범이다! 예, 황교안이 대권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사태는 대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황교안은 사퇴하라! 황교안은 사퇴하라! 그것도 그냥 범죄자를 구속하라! 범죄자를 구속하라!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을 황교안도 구속해버려. 그냥 구속해. 박근혜 퇴진과 적폐청산 새로운 세상을 여는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2월에는 탄핵하라 13차 범국민행동을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소개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국민행동의 김영춘 공동대표를 힘찬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일 박근혜 퇴진과 헌법재판소에 조기 결정을 촉구하는 촛불 시민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근혜는 즉각 퇴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월 안에 조기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죽 내일 보겠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탄핵을 결정해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자, 그러니까 박한철 소장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3월 13일 여러분 너무 늦지 않습니까? 2월 안에 조기 탄핵이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아주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호 하나 외쳐하겠습니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네, 얼마 전 현지 대통령 대리인단이 사퇴하겠다고 발표도 하지 않고 암시를 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리인단 즉각 사퇴할 것을 오히려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우리가 국선 변호인 선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뇨. 제가 실수했죠?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떨려서 박근혜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대통령 안지 오래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70만 넘었어. 70만 넘었어.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 70만 넘었어 오늘. 그렇죠. 박근혜
많이 왔어요, 여러분. 네,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올라온 지 한 달이 안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 아니, 원래 한 오늘 70만 오고 다음에 한 150 오고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25일날 한 200만 모이고 2, 300만. 근데 이렇게 오늘 정말 너무 많이 왔어. 정답 퇴진하라!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헌재는 2월에 탄핵을 결정하라! 이제 떨지 않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삼성 이재용은 구속하라입니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지난 삼성 이재용이 지금 구속이 대구로 사거리까지 차량 수송이 통제됐답니다. 네, 그 정도만 돼도 한 70만이라고 되거든요. 서울시청까지 꽉 차면 100만이죠. 네. 서울시청 광장까지 쫙 차면 100만인데 청사동로 사거리까지만 70만이라고 봐야 되는데 삼성 이재용은 구속되어도 이미 오랫동안 100년,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구속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날은 사법정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삼성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 삼성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 저거 봐, 사람 모는 거 봐. 엄청 많이. 1월 16일 삼성의 지원을 받은 엄마 부대가 이재용을 억울하면 반올림 농장장에서 폭력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날은 삼성 반도체 LCD 공장과 79번째 주업 김기철님이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LCD 공장은 주업의 공장이었습니다. 삼성 이재용은 공과 권력으로 직업을 은폐하고 자신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후 자금까지 손을 댔습니다. 이제 삼성은 이 사회에서 더 이상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삼성 이재용은 즉각 구속되어야 합니다. 학교와는 대통령 흉내를 그만둬야 합니다. 학교와는 즉각 사퇴하라! 학교와는 박근혜 정권 부역자 총리입니다. 국정농단의 정치적, 사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한교안은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세월호 수사를 막았습니다. 최순실, 김기춘의 벌레리스트 공장 정치 때 국무총리였습니다. 사법리치를 강행하고 위안부 합의를 강변한 자입니다. 한교안은 박근혜 최순실 개입의 공무원자들을 비호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응원하여 세를 가시하고 새누당의 정치적 재개를 꿈꾸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익 언론들은 한번 띄우기를 통해 새누리당과 배신해서 재개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교안은 새누리당과 공범자입니다. 재벌 특혜법으로 법원에 고발된 규제 프리존법을 2월에 통과시키겠다고 하면서 2월 임시국회는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범죄 세력의 앞잡이 한교안은 즉각 내려와야 합니다. 한교안은 즉각 사퇴하라!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네, 여기 올라오면 굉장히 떨려요. 네, 다시 한번 힘찬 함성과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저도 떨어서 빼먹었잖아요. 제 소개를 빼먹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강한술장입니다. 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법원 앞에서 누가 농성 중이죠? 네, 법률가들입니다. 변호사들과 그리고 연구자들, 법학 교수들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 특검 폐지를 위해서 16일째 동화면세점까지 꽉 찼답니다. 아시죠? 네, 동화면세점 앞에 네. 차벽을 쳐놨는데 거기까지 꽉 찼대요. 거리에서 현재 70만 정도 찬 거고요.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온몸으로 치광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누구보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셔주십시오. 권영국 법률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촛불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6일차 거리 농성을 하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 집행영장을, 영장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법원이 허가한 영장을 황교안과 청와대 일당이 거부했으니 군사상 비밀을 내세워 압수수색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는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국민들에 대한 폭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황교안과 청와대 일당들이 법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점점 촛불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인 청와대는 이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청와대는 이제 범죄의 소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들을 엄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외치겠습니다. 압수수색 방해자들을 즉각 체포하라! 즉각 체포하라! 긴데 잘 따라 하시네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공범 황교안도 탄핵하라!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16일 동안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가들이 서초동 법원 앞에 모여 노성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률가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떨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잘한 거 맞습니까? 네! 약합니다. 잘한 거 맞습니까? 네! 특검은 삼성 이재용의 뇌물죄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재벌의 적폐를 청산을 염원했던 국민의 요구를 스스로 외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다. 법원도 공범이다! 법원은 각성하라!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재벌들이 자행한 경제적 이악들을 그 정편을 청산하는 출발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법 앞의 평등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이 보여줍시다 여러분. 상성은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는 신화를 이제 우리 촛불이 깨 부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턱감한 제체 없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은 적각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칩시다. 지금 제가 들어본 건 3분 지났을 동안 5분 지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재벌도 공범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지금 박근혜와 그 비호 세력들이 대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장 또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2월에는 탄핵하라. 2월에는 탄핵하라.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촛불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네, 힘찬 발언해주신 권영국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함성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광장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기 관제대모 하시는 분들은 재계가 정계가 돈을 준다는 언론 보도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금 봉사자들이 움직일까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누가 도대체 모금 봉사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잠시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평강 조끼를 입으시고요. 저렇게 생긴 모금통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공식적인 모금 자본단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민주주의 광장을 위해서 모금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노름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진행동의 우성균 상임위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의료단 찬합 정책위원장 우석주입니다. 황교안은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황교안은 애초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이 없었습니다. 박근혜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모든 적폐를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촛불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의 국무총리로 박근혜 정권의 모든 악정에 앞장선 것이 바로 황교안입니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법무장관으로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부정선거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기소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바로 황교안이었습니다. 바로 이 공로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그 공로로 공안검사로 김기춘의 아바타로 그 공로로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국무총리가 됐을 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세월호 가족들 4.16 연대 사무실 압수수색한 것이 첫 번째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국민연금을 털어서 수천억 원의 재산을 털어서 삼성물산 합병을 한 것도 그가 국무총리 재임 때였습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걸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인 황교안이 몰랐습니까? 황교안이 당연히 알았습니다. 또 그가 국무총리가 되자 그가 집시법이라는 책에 4.19는 혼란이고 5.16은 혁명이다 라고 2009년에 쓴 책에 그가 그렇게 생각한 그가 국무총리가 되자마자 경찰폭력이 훨씬 더 심해져서 100만개 농민이 바로 그 경찰폭력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가 재벌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미르재단과 K재단을 설립할 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그때 그가 국무총리였습니다. 뇌물을 받아서 노동학법 처리해달라, 서비스활적법, 부재풀이정법으로 재벌들 모든 부재 풀어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가 국무총리로 앉아서 그 법을 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고 정경련들 재벌 회장들 앞에서 약속한 것이 바로 황교안 국무총리입니다. 황교안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황교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속해야죠. 황교안은 바로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황교안은 박근혜의 공범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황교안은 범죄자이지 지금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라고 국민들이 그 자리에 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황교안은 박근혜의 첫 번째 공범입니다. 맞습니다. 또 그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그 자리에 올라서 한 일을 보십시오. 촛불은 박근혜만 물러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모든 악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가 없는 박근혜 정권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민주주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황교안이 무엇을 했습니까? 한일 위안부 협정 어떻게 했죠? 일본을 자극할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라고 한일 위안부 협정 계속 추진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요.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 배치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국정교과서 채택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박근혜가 탄핵되고 국회가 열렸을 때 국회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국정교과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 전에 이것을 토론했는데 국정교과서는 올바른 교과서라고 생각한다 라고 탄핵 후에 대답한 사람이 바로 황교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국정교과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황교안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압수수색 영장
공식적으로 협조 공문을 보냈을 때 기각한 것이 바로 황교안입니다. 왜 박근혜의 범죄를 숨길까요? 황교안이 바로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맞습니다. 박근혜는 공범입니다. 박근혜와 황교안은 공범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대통령 코스프레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권한대행도 모자라는데 앞으로 진짜 대통령을 하겠다고요? 아유 진짜. 황교안은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박근혜는 구독하고 황교안은 황근혜 좋다 그거. 황교안은 당장 수사대장이 되어야 합니다. 옳습니다. 황교안은 사퇴하라. 황교안은 사퇴하라. 황교안은 사퇴하라. 네, 우선 교수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영상 보겠습니다. 저런 연병안에 대마초 부검이 정유라 씨에 대한 검찰의 부검 재연장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30분간 이어진 황교안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여러분 지금 세종대왕을 사이에 두고 세종대왕 뒤쪽에 저 멀리 보이는데 첫 번째 모니터예요. 그 앞에 사람들 가득 차 있고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모니터 뒤쪽에 와 있습니다. 박사모는 이후 방화문 박사까지 일제하는 방식으로 촛불 집회와 출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새누리 강사 앞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깜짝이야. 그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성 총리의 등을 떠미는 보수 인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연일 출마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70만은 최수치의 최수치. 최측 입장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오늘 70만 정도 된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의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하면서 지연 전략을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법률 대리인단을 교체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측의 강력한 반대로 국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깎아줘.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순실 씨는 어젯밤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됐습니다. 근데 덴마크 경찰에 전격 체포된 정유라 씨는 앞으로 4주간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더 받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로 불리는 안성범 전 청와대 정책부정수석과 정우성 전 공석비서관이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전 정부 문학의 신세대로 불렸던 차은택 감독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로 불렸던 왕 실장과 스타 장관 두 사람이 안 보이니까 구속됐습니다. 내가 진짜 우리 국민 여러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2월달에 끝장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동화 면세점 앞까지 세종로 사거리에 출입이 통제되고요. 그러니까 교보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 광화문 우체부가 거기 지금 사거리 통행이 중단되고 그리고 이제 그 동화 면세점 앞까지 가득 찼답니다. 네, 그 정도만 70
아무도 촛불 집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두렵겠죠. 오고 있습니까? 이 정도쯤은 꺼졌길 바라는 우리의 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까 영상에도 보셨는데요. 오늘이 촛불이 시작된 날로부터 99일째입니다. 어머. 함성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내일이 100일이죠? 네. 하루 일은 우리의 길을 축하할까 합니다. 촛불에 오신 가족분들을 일단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바로 이 케이크는 이 민주주의 광장의 역사를 써온 우리 모두의 케이크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성함이랑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에 살고 있는 조철재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같은 집 사는 김현숙입니다. 저는 수원 사는 네, 왜 이렇게 다시 못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오늘 민주주의 이 날을 기념하는 콘텐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힘차게 외쳐주시면 우리 가족분들이 불을 끄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힘차게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별달심표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많이 준비를 맞춰보지 못해서요. 어색하긴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또 오늘 팥죽 준비해 오셨다는데요. 어떤 의미셨나요? 팥이라고 하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민주주의와 평등을 억압하는 박정희 귀신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있는 박근혜 귀신까지 싹 물러가기 위해서 팥죽을 준비했습니다. 네, 너무 멋지시죠? 14번의 촛불 동안 4번 출석을 하셨다는데요. 그 이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겨울 선생이에요. 그래서 주말에는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못 나와요. 오늘까지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광고를 잠시 할까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했던 거 아시죠?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2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광장에 나와 계시지 않은 2월 탄핵 계시는 시민 여러분, 자, 2월 탄핵을 검색어로 만들래. 네이버, 저런 거 구글.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2월 탄핵을 검색어로 만들